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명동의 한복판, 유명 명품 백화점 앞에 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최명아는 주름진 손으로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죠. 70여 년의 세월이 담긴 그의 얼굴은 깊은 지혜가 어려 있었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입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사람들은 겉모습에 현혹되어 있군. 최명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와 오래된 운동화, 그리고 깊게 눌러쓴 모자라는 수수한 차림으로 당당하게 백화점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걸음걸이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보안요원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맞이했죠. 어르신, 여기는 그런 차림으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보안요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최명아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분노보다는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냄새 좀 나는데요. 옆에 있던 젊은 점원이 코를 쥐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최명아는 그들의 시선을 모두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았죠. 대신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네. 조용히 말한 최명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백화점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백화점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단 한 번의 터치로 전화를 걸었죠. 김비서, 지금 본점으로 와라. 그리고 명품 매장 회장도 불러. 최명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직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였죠. 그는 전화를 끊고 백화점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어요. 정확히 10분 후 백화점 앞 도로변에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비서들이 차에서 내려 최명환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 뒤로는 명품 브랜드 임원과 백화점 본사 총괄이 긴장된 표정으로 따라 내렸죠. 회장님,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 번째 비서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최명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보안요원과 점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준비는 다 됐나? 최명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본사에도 연락드렸고 해당 매장 관계자들도 모두 대기 중입니다. 비서의 말투는 철저히 공손했어요. 최명환은 천천히 백화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들과 임원들이 일렬로 따랐죠. 입구에 다다르자 보안요원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까 전에 그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업부장님, 바로 나와주세요. 비서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누군가를 급하게 불렀어요. 순식간에 백화점 입구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영업부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고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죠. 그는 최명환을 알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회장님, 이런 곳에 어쩐 일로? 영업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전 직원 비상.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그 말 한마디에 백화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아까 코를 막았던 점원은 얼굴이 창백해졌죠. 주변 고객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명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점원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아까는 정말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최명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네. 글로벌 패션 그룹 회장님이시죠. 점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최명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 난 그저 한 사람일 뿐이네. 당신들 눈에는 옷차림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군. 그 말을 남기고 최명아는 당당하게 백화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길을 내어주었죠. 그의 낡은 점퍼와 오래된 운동화는 이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존재감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백화점 내부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명안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백화점 실내 조명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지만 이제 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닌 권위와 경험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백화점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최명안 앞에 나섰어요. 최명안은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죠. 비서들이 그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내부를 지나가는 동안 쇼핑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명안을 향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안내로 그들은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미 백화점 대표와 여러 임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최 회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백화점 대표가 깊이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최명아는 천천히 라운지 소파에 앉았죠. 그의 낡은 점퍼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제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비가 최명안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내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나? 최명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백화점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저희 직원들의 불찰로 회장님께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불편? 그것보다는 실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군. 최명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라운지 내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최명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라운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이 회사를 세웠을 때 나는 단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었네. 최명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백화점 대표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의 철학은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오늘 이 일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최명안이 천천히 몸을 돌려 대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백화점 대표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고 아까 최명안을 쫓아냈던 보안 요원과 점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이 직원들이 회장님을 무례하게 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최명아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교훈을 주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명환이 직원들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라운지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죠. 보안 요원과 점원은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공포로 굽어 있었어요. 나를 쫓아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최명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78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거절과 무시를 경험했어. 한 번의 거절이 내게 상처를 줄 만큼 나약하지 않습니다. 최명환은 천천히 보안요원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보안요원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십니까? 최명환이 물었어요. 보안요원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최명환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당신의 잘못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잘못은 한 인간을 그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다는 데 있는 것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명환의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내가 만약 최명환이 아닌 정말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오늘의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명환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한 노인의 자존심은 상처 입은 채로 남겨졌겠죠. 백화점 대표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최명환이 단호하게 말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최명환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김 비서, 계약서를 가져오게. 김 비서는 즉시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표 앞에 내려놓았죠. 이것은 이 지점의 명품 브랜드 철수에 관한 지시서입니다. 최명환이 설명했어요. 오늘부로 우리 브랜드는 이 백화점과의 계약을 모두 종료할 것입니다. 백화점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대표하길 원하는지 분명합니다. 최명환이 단호하게 말했죠. 고객을 그들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매장은 내 이름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최명환은 창가로 다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가난한 시절을 알고 부유한 시절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은 옷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명환의 말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십시오. 최명환이 백화점 대표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죠. 백화점 대표는 망설이며 펜을 들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비통함이 역력했죠. 이 계약 철회가 백화점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계약서를 받아들며 보고했어요. 최명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의 책임은 이 두 직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 문화의 문제죠. 백화점 대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관리 부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회를 더 주려고 합니다. 최명환이 말을 이어갔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희망의 빛이 그들의 눈에 반짝였어요. 3개월 동안 전 직원 윤리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고객 응대 방식을 완전히 개선하세요. 3개월 후 내가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보인다면 계약을 재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백화점 대표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반드시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명환이 덧붙였습니다.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것뿐이죠. 백화점 대표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네,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라운지 밖에서는 이미 한 고객이 전체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몇 분 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됐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최명환은 비서들을 데리고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백화점 내부를 지나는 동안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최명환의 눈에는 그들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존경이었을 뿐이죠. 백화점 출구에 도달했을 때 최명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눈빛이야. 옷이 아니고.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최명환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기에 그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백화점 밖으로 나오자 입구 근처에서 한 노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한 채 지나갔어요. 최명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최명환이 부드럽게 물었죠.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그저 배가 고픈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최명환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명함이 아니었어요. 그의 회사 로고가 은은하게 새겨진 특별한 연락처가 담긴 명함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최명환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명함이 무언가 중요한 것임을 직감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죠? 노인이 물었습니다. 최명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죠.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제가 당신을 돕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왔기에 이런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명환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죠. 이분의 식사와 거처를 해결해 드리게. 그리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게. 네, 회장님. 김 비서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최명환이 차로 향하는 동안 백화점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휴대폰을 보며 보고했죠. 최명환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지. 차에 오르기 직전 한 젊은 여성이 최명환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기자였습니다. 최 회장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 기자가 녹음기를 들이밀었죠. 최명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변장을 하고 백화점을 방문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변장이라기보다는 내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명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종종 평범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이것이 굉장한 뉴스거리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말했죠. 최명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믿어온 가치입니다. 그날 저녁 최명환의 인터뷰 영상은 모든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해시태그 노인의 정체와 해시태그 겉모습으로 판단마라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차지했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진짜 사이다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장면이야. 역시 최 회장님은 달라도 다른 애와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 옷차림만으로 판단받은 순간들을 털어놓았죠. 한편 해당 백화점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백화점을 외면했어요. 백화점 대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전 직원 윤리 교육을 즉시 시작하십시오. 백화점 대표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완전히 새로 작성하세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백화점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날 밤 최명환은 자신의 저택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가난했던 젊은 시절, 낡은 옷차림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편견은 변하지 않는군요. 김 비서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최명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변화는 분명히 있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릴 뿐이지. 오늘 구하신 노인분은 잘 모셨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죠. 당분간 회사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했고 내일부터 적절한 일자리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최명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분의 이름은 강동철이라고 합니다. 67세이시고 10년 전 사업 실패 후 노숙자 생활을 해오셨다고 하네요. 김 비서가 대답했어요. 최명환의 눈에 깊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도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내몰릴 뻔했던 순간이 있었죠. 운명이 조금만 다르게 흘러갔다면 그 역시 강동철과 같은 처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되어가는 것에 있다네. 최명환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명환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출근 소식에 모두 긴장했죠. 어제의 사건이 회사 전체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를 소집하게 최명환이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1시간 후 회사의 모든 임원과 부서장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긴장되어 있었죠. 최명환이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은 어제의 사건으로 인한 분노보다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명환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 일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임원들의 표정에 의아함이 스쳤어요. 그들은 최명한이 분노하거나 질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명한이 계속했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캠페인이며 이름하여 진짜를 봅시다입니다. 회의실 내부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최명한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매장에서는 앞으로 고객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와 필요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케팅도 이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마케팅 부서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캠페인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입니다. 최명한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리고 이 캠페인의 첫 번째 홍보대사로 제가 어제 만난 강동철 씨를 임명하겠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아무도 그런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동철 씨는 10년간 노숙자로 살아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존엄과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캠페인의 진정한 의미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명한은 김 비서와 함께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죠. 김 비서, 내가 회사를 물려줄 적임자를 찾았네. 최명한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 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우리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자네라고.